자, 오늘은 예제 1-3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풀어보고 왔다는 전제하에 조금 빠르게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등호가 나오면 항상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죠? 가와 나에 있는 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x의 항등식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px랑 qx에 아무 다항식이나 집어넣는다고 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px와 qx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의 항등식이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px와 qx의 방정식이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연립해서 px나 qx를 소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x의 항등식이라는 데에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다항식이기 때문에 수치 대입도 가능하고 개수 비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수 비교하는 방법과 수치 대입하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먼저 개수 비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와 나의 식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써야 될까요? 당연히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하나씩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려우면 하나씩 해라.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하는 게 좋으니까 qx가 3차식이면 얘는 6차식인데다가 p와 q와 섞여 있으니까 얘보다는 당연히 나를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개수 비교를 한다라고 했고 개수를 모르면 문자로 놔줘야 되니까 3차식이라는 데에서부터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q의 x 플러스 2는 a의 x 플러스 2의 세제곱 더하기 b의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c의 x 플러스 2 플러스 d 되니까 전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때 깨알같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러면 12ax 플러스 8a 그 다음에 bx제곱 플러스 4bx 플러스 4b 그 다음에 cx 플러스 2c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에 있는 식을 그대로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ax 세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4b 플러스 c의 x 플러스 8a 플러스 4b 플러스 20 플러스 d는 이게 얘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2의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하나씩 비교하면 되니까 이 녀석이 b 플러스 10이니까 여기서부터 a의 값이 2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a의 값이 2였으니까 얘가 c라는 말이 뭐가 될 것 같아요? 12a 플러스 4b가 0이라는 말이니까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되죠? d가 돼야 되니까 8a 플러스 4b 플러스 2c가 0이 돼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c가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qx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쓸모 없어진 것들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하나 남았으니까 식이 하나만 더 얻어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나 조건은 다 써먹었으니까 가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얻어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개수 비교를 할까요? 아니면 수치 대입을 할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d의 값을 알아내는 게 좋으니까 다짜고짜 여기서 또 개수 비교하면 또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수치 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px를 모르니까 우리는 x를 0이 되게 만드는 수를 대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의 양변에 x는 0을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Q1 제곱 더하기 Q0의 제곱이 0 되잖아요. Q1 해보면 여기서 계산하면 그냥 D의 제곱 될 거고 Q0의 제곱도 D의 제곱 될 거니까 D가 몇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0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D가 0 되니까 얘를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썼으면 또 쓸데없는 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에다가 개수 비교를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뭐 공통으로 묶어주면 좋으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Q의 X 플러스 1이라는 건 이렇게 될 거고 QX라는 건 그냥 이렇게 될 거니까 공통 부분을 최대한 묶어서 정리하는 게 좋겠죠? 4x제곱에 x-1의 제곱이 공통 부분이고 x 플러스 1의 제곱에 x-2의 제곱이 이렇게 각각 묶여서 더해지겠죠? 그러면 우리 px라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 식을 x로 나눈 몫이 px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얘를 x로 나눈 몫이 4x의 x-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px를 구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px, qx를 구했죠. px, qx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얘만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px는 qx로 나누면 몫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kx라고 쓸까요? 그리고 나머지를 rx라고 쓸 텐데 나눗셈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3차로 나눈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rx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미지수는 3개. 그러니까 식을 3개 이상 얻어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얘도 항등식이었으니까 또다시 질문해야겠죠?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면 수치 대입할래? 개수 비교할래? 여기서는 kx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수치 대입하는 게 더 좋겠죠? 0 대입하면 r0은 p0인데 p0은 계산하면 0 되겠죠? r1은 p1인데 1도 집어넣어보면 0 된다는 거 알겠네요. 그 다음에 r2는 어떻게 되죠? p2인데 얘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하면 8 곱하기 1, 그 다음에 3의 제곱 더하기 1 맞나요?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맞나? 아 맞네요. 72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맞겠죠? 그러면 rx는 0의 두근이 뭐가 된다는 걸 아니까 0과 1이라는 걸 아니까 rx는 x도 인수로 가지고 x-1도 인수로 가지죠? 그러면 몫은 상수가 될 게 뻔하죠. 2차 이하니까. 그러면 p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r2가 72라는 걸로부터 구하면 2p가 72가 됐으니까 p는 36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36을 집어넣어주면 rx는 36의 x-1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r3이니까 36 곱하기 6 이렇게 되니까 답은 216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방법 잘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방법은 개수 비교를 이용한 풀이였죠? 자, 그러면 이제 수치 대입을 이용한 풀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치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나에 대입하는 게 좋을까 가에 대입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나에 대해서는 대입해봤자 뭐 Q의 값을 뭐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이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에서는 뭐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X는 확실하게 아는 거기 때문에 X에 0을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에다가 X에 0을 대입해 보면 Q1의 제곱 더하기 Q0의 제곱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Q1은 Q0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됐나요? 자, 이게 이해됐다라고 하면 사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일 때 쓸 수 있는 거지 복수수의 제곱인 경우에는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곱의 합이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Q0과 Q1이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다항식의 개수가 모두 다 실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전에 개수 비교를 해보면 개수가 몽땅 다 실수가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주어진 조건만 보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 수는 없고 만약에 무슨 조건이 있었다면 PX와 QX의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깔고 수치 대입으로 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녀석도 실수라는 게 보장이 되겠죠? 그러면 개수도 실수고 1도 실수고 0도 실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QX에 대한 식을 2개를 얻어냈죠? 그럼 3차 식은 미지수가 4개니까 조건식을 2개 더 얻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Q0과 Q1을 알았으니까 여기에 X에 0과 1을 차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식에 양변에 X에 0을 대입해버리면 Q2는 Q0 더하기 0이니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X에 1을 대입하면 Q3은 Q1 더하기 12니까 12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QX에 대한 정보 몇 개? 둘, 셋, 4개 알았으니까 QX를 구해낼 수 있겠죠? 이때도 차수가 높은 애, 3차 이상이면 고차니까 일일이 계산을 하기보다는 인수정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QX의 값이 0이 되는 거 012, 012 3개나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몫은 모르니까 문자로 놔주고 3차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안 쓴 조건 Q3이 10이라는 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Q3은 6A인데 이게 1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거 지우고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얻어낸 QX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까랑 똑같이 생각해보면 PX를 QX로 나누면 몫은 모르니까 KX라고 쓰고 나머지 RX라고 쓰면 얘는 3차식이고 3차로 나눈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되죠. 2차 이하를 나타내는 데는 미지수가 3개니까 식을 3개 이상 얻어내주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KX는 모르니까 얘를 0이 되게 만드는 X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R0은 P 0이 되고 1을 대입해주면 R1은 P1이 되고 X에 2를 대입해주면 R2는 P2가 되죠? 그러면 이제 뭐만 알면 될까요? 이 값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어디서 알아내겠어요? 당연히 여기에서 알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각각 0, 1, 2를 대입해보면 되겠죠? 1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가에다가 x에 1을 대입해버리면 q2의 제곱 더하기 q1의 제곱은 p1인데 아까 이것도 0, 0이었잖아요. 그래서 0이 되니까 여기 0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x에 2를 대입해버리면
Q3의 제곱 더하기 Q2의 제곱은 2P2 됐을 텐데 얘는 0이라는 거 알고 있고 얘는 10이니까 12에 제곱하면 144가 되잖아요. 그래서 P2의 값은 72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0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근데 0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Q1의 제곱 더하기 Q0의 제곱이 0 돼버리니까 여기에서부터 P0의 값을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P0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수치 대입으로는 P0의 값을 알아내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안 된다라는 거 알면 당연히 이제 개수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알았으니까 지우고 개수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QX를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Q의 X 플러스 1은 아까 한 것처럼 얘가 이렇게 될 거고 QX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X의 P의 X인데 이거 아까 했던 거니까 그냥 빠르게 할게요. 얘는 X제곱으로 묶이잖아요. 4X제곱으로 묶이면 X제곱으로 묶인다는 거니까 당연히 X제곱이 인수라면 여긴 X 하나밖에 없으니까 PX가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P의 0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RX도 뭐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이렇게 세팅해서 풀어도 되지만 시계값이 0 되는 거 두 개 알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인수정리 쓰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R2가 2P인데 72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P가 36이 나와서 이제 RX는 구하면 36에 X의 X-1이니 R3은 36 곱하기 6이어서 답은 똑같이 21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등호가 나오면 항상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여러 개가 나온다면 몰문자로 볼지 신경 쓰고, 그리고 뭐 다항식이 나왔는데 그 다항식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뭐 차수나 개수에 대한 거 모르는 거 문자 놓고 푼다라는 거 잘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3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